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전 세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러시아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는 모든 시민들과 연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군사적 해법은 없다. 평화적 협상 추진하라.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 지역 연대가 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침공은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강조하며 당장 전쟁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무력에 의한 위협 금지를 명기한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침략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군과 철회를 요청합니다. 특히 인천 지역 연대는 러시아의 공격이 민간인에게 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성 등 약자들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새학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가방을 메고 신나는 얼굴로 학교에 가는 어린이들을 바라보니 방공호에서 공포에 떨고 있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겁에 질린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에 그리고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야 합니다. 인천 지역 연대는 기자회견 말미에 우크라이나 지도에 평화 기호 스티커를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는 모든 시민들과 연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평화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단체장들도 목소리를 보태고 있습니다. 61개 광역 기초단체로 구성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릴레이 평화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동균 양평군수에 지명돼 캠페인에 동참한 정하영 김포시장은 러시아의 무력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는 보존돼야 한다며 세계 평화를 간절히 지원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용역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유치전 중구와 연수구를 비롯해서 계양구도 뛰어들었습니다. 네,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효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 현재 제2의료원 설립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제2의료원 설립은 인천시 주도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제2의료원 설립에 관한 용역을 맡은 1순위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요. 계약이 끝나면 오는 10일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 계획입니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인천시는 강화와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의 모든 지역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에는 기본 계획을 비롯해 부지 분석과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6년까지 300에서 500병상의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해 3만에서 5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요. 내년 6월까지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인천시가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몇 개 지역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는 소식 들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현재 제2의료원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는 모두 3곳입니다. 계양구를 비롯해 연수구와 중구인데요. 우선 연수구는 구청장이 직접 SNS 등에 글을 올리며 시민들에게 연수 유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이지구 일원인 선악동 일대를 대상지로 보고 있는데요. 남동구와 미추홀구 주민들도 각각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추후 지역 내에 있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확정 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부각하고 있는데요. 중구 역시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국제도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공항과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운남동 일대를 대상지로 보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감염병이 전파되는 경우 해외 입국자들의 내륙 진입 차단에 효과적인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시설이 없어 불만인 영종 주민들에게도 제2의료원은 의료 수요에 대한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양구인데요. 계양구는 서북부 벨트를 앞세워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와 서운산단, 3기 신도시 등 계속해서 늘어나는 인구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서구 검단에 7만여 세대가 들어올 경우 서북부 인구만 인천의 50%를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 인천의료원이 남부 권역에 있다면 서북부 권역에는 제2의료원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부 권역 주민들은 인천의료원에 가려면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공공의료 혜택에서도 소외됐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양구는 현재 테크노밸리 부진의 유치와 구청 인근에 있는 꽃마루 등을 주요 대상지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인천시의 용역 결과도 나와야 하는 부분이고 지자체별로 내세운 강점들에 대해 인천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2인천의료원과 관련한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송효창 기자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 지난달 16일 9만 명대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 2주 만에 2.4배로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에서 60% 가까이가 발생했고요.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경남, 대구 지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전파력이 강한 데다가 방역수칙 완화 조치에 영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2주일 안에 정점을 찍고 하향세로 꺾일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2배로 늘어났던 지난 몇 주간에 비해서 증가율이 다소 낮아진 점과 또 검사받은 사람 중에 양성 판정을 받은 비율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검사 양성률이 지난달 27일까지 20% 안팎을 기록해왔는데요. 28일은 25.3%, 그리고 1일 30.5%로 급증했다가 2일 다시 20.8%로 낮아진 겁니다. 코로나19 상황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 규모가 2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신상희 원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의 정점이 오는 3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자, 오늘 확진자 수를 볼 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보다 이제 오미크론 유행을 한두 달 전에 먼저 경험했던 그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그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한 4주 정도 만에 정점에 도달하고 한 4주 정도 지난 이후엔 또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델타 변이까지는 뭐 높은 예방 접종률, 마스크 착용, 뭐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보다 좀 좋았기 때문에 좀 적은 확진자 수와 낮은 치명률로 이제 좀 잘 대처를 했었는데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 이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제 신속 항원 검사도 도입되고 역학조사를 통한 격리 등이 좀 잘 진행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그런 대규모 유행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오미크론 유행은 이제 3월 중으로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고요. 전체 유행의 기간은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좀 길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확진자 발생 후에 또 한 2주에서 4주 간격을 두고 위중증과 사망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도 3, 4월 내내 그 의료 시스템 부하와 사회 필수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하위 BA2, 일명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성이 어떤지 좀 먼저 살펴주실까요? 뭐 스텔스 오미크론은 사실 뭐 오미크론이랑 거의 이제 그 비슷한 그런 유형입니다. 이제 사촌쯤 되는 그런 정도 A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해외 일부 나라에서 그 BA1이라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 BA2라고 불리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이어받아서 유행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 통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특징은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은 다소 높지만 위중증 진행 뭐 이런 부분들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론상으로는 오미크론 감염 이후에 스텔스 오미크론도 재감염될 가능성도 있어서 좀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뭐 그런 재감염은 보고되고 있지 않아서 새로운 뭐 대유행을 유발하기보다는 오미크론 유행 자체를 좀 더 장기화하는 그런 영향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정부가 3월부터는 확진자의 동거인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또 방역 패스 역시 중단했는데요. 자, 확진자가 이렇게 폭증하는 상황에서 이 방역 완화 조치 괜찮을까요? 사실 뭐 지금 PCR 검사 역량 자체가 이미 좀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이고, 확진자 이외에 이제 동거인을 이제 관리해 줄 만한 그런 방역 당국의 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무슨 방역 완화를 하거나 뭐 집단 면역을 허용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제한된 방역 자원을 어쩔 수 없이 확진자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확진자의 동거 가족의 경우는 그 자율과 책임 하에 이제 스스로 조심하고 적극적으로 좀 검사에도 임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혹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증상의 순서와 함께 재택 치료를 위한 준비 사항도 좀 짚어주시죠. 오미크론의 증상은 전반적으로 과거 델타 변이보다는 좀 경미합니다. 그래서 젊고 건강한 분들은 무증상인 분들도 매우 많고, 오미크론 이전 변이보다는 이제 발열의 빈도도 좀 낮고 인후통, 기침 같은 감기 유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단순한 감기 증상이라고 생각되시더라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거나 좀 그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확진 후에 이제 재택 치료는 이제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지는데, 집중관리군은 뭐 체온계, 산소파도 측정기 같은 그런 키트가 지급이 되고 하루 2번 모니터링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상담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관리부는 이제 키트가 제공되거나 모니터링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혹시 뭐 발열이나 호흡곤란 등의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 그 동네 병원 그 뭐 비대면 그런 진료를 받거나 상담센터 상담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인천 계양에서 10대 중학생이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6시 50분쯤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1학년생인 A군이 자신의 방 침대에 숨져 있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119가 출동했을 당시 이미 A군은 숨져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12월 1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쳤으며 평소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인천시가 지역화폐 인천 이음의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무료화를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2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인천 이음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천 이음 운영 모델 2.0을 수립하고 오는 6월 운영 대행사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인천 이음 2.0에는 영세 소상공인 수수료 제로화가 담겨 있습니다. 지역 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 실현 가능성과 세부 추진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입은 김포 시민은 김포시가 가입한 시민보험을 통해 일정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제도는 김포시가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고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일정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피해 시민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는 상관없이 항목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김포가 아닌 국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